안녕하세요.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 문화유산 디지털 홍보대사 5기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박기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발대식에 참여하나요? 자, 여기에 볼까요, 한번? 어, 이번 5기 여러분들은 총 88분입니다. 강유미, 고승희, 각소윤, 구혜진 여러분부터 여기 허윤서, 그리고 외국인 분들까지 포함해서 총 88분입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뵈서 참여하고 싶지만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대선배님이시죠? 100년 전에 우리가 비슷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활동했던 여러분들의 대선배님의 활동 영상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17세 세계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 11살 때부터 탈레반의 여학생 교육 금지 방침을 비판하는 여성 인권 운동을 펼침. 15살 때 탈레반에 의해 총격을 당함.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생존. 탈레반의 협박에도 목숨을 걸고 여성과 어린이 인권운동 추진.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 그녀를 표지 모델로 발탁. 그녀가 전통 의상을 입은 이유, 반문화 안에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고 평등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다. 보그 표지를 보는 전 세계 소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국제기구 UN 그녀를 평화대사로 임명. 그레타 툰베르 스웨덴 출신의 환경운동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인물.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즈 2019년 올해의 인물로 16세 그레타 툰베리 선정. 타임즈 역사상 세계 최연소 올해의 인물. 매년 노벨 평화상 후보 거론. 2019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 대상으로 연설. 기후 위기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대규모 멸종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데 당신은 돈과 영원한 경제 성장이라는 꾸며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독일, 프랑스, 브라질 등 기후 위기 대응에 행동을 취하지 않은 5개국을 유엔에 제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100년 전 대한민국에도 세상을 바꾼 10대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18세 유동하. 1909년 대한제국 항일의병장 안중근. 일본 제국주의의 선봉에 서서 조선 침략을 진두지휘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이토 히로부미는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등 조선 침략의 원흉이며 아시아의 평화를 무너뜨렸기에 개인이 아닌 의용군 사령관으로서 그를 심판한 것. 위대한 영웅 안중근을 도운 숨겨진 영웅 유동하. 당시 그의 나이 18세. 러시아어에 능통한 그는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정 대신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안중근의 거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북만주를 방문한 독립운동가 안창호의 러시아어 통역과 안내를 담당. 18세 신기철. 일제강점기 항일비밀결사단체 상록회. 일본의 조선인 차별과 식민통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 추진.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 신기철의 나이 18세. 1938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해산. 당시 상록회를 이끌던 지도자는 일제에 의해 징역 2년형 선고. 일제의 끔찍한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대한의 독립을 위해 투쟁. 18세 장래성, 박옥년.
17세 장경래, 박현수,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재학 당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소녀회를 만들고 일제 침략을 비판하는 독립운동 전개. 17세 박홍식 안옥자, 16세 이범재, 15세 성혜자, 14세 소운명 성나금, 12세 한희수, 9세 김선호.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자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가 독립운동을 펼친 한국의 10대 청소년들. 이들은 일제의 침략에 대항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한국인의 독립의사를 전 세계에 알려나갔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은 한국의 10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보도했으며 이들의 활동은 제국주의 침략에 고통받은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이 발가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였다. 시위 도중 독립선언서를 든 한 여학생의 손을 일본 군인이 장검으로 훼손했지만 이 여학생은 다른 한 손에 선언서를 들고 시위를 계속했다. 3.1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애국심의 본보기이며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빼어난 민족임을 보여주는 한 증거이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말랄라 유사프자야, 그레타 툰베리와 같이 100년 전 한국의 10대 청소년들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1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님이죠. 우리 한국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10대의 어린 나이지만 세상을 바꿨던 분입니다. 전 그래서 이분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의 선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907년입니다. 이분들도 10대, 20대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바로 의병이죠. 의병은 정규 군대 아닙니다. 나라에서 임명한 군대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올바름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이죠. 1907년 외신 기자가 이 의병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왜 있냐면요, 1905년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외국 권리를 박탈했죠. 그래서 한국의 모든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고 일본에 의해서만 전파가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인이 저항하지 않고 있다. 저항한 사람은 극소수다. 그리고 한국은 과거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다. 이렇게 잘못된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침략을 합리화하기 했죠. 그때 한 외신기자 맥킨지가 그런 모습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런 젊은 의병을 발견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때 이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홀랐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맥킨지는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다시 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알았다. 가엾게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적어도 그들은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 이 젊은 의병들은 이 외국인 기자들한테 이렇게 동포들한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런 느낌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함과 자신감과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대선배님이라 보기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던 우리의 의병. 1907년입니다. 동일한 시기죠. 이분은 직접 네덜란드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 국제회의장에서 고발하러 갔습니다. 근데 입구장에 못 들어갔죠. 그리고 일본의 방해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제회의장 밖에서 길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고 있고 우리는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과 싸울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 모르는 전 세계 대인들한테 고발했습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은 이렇게 외신 일면에 등장했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비록 국제의장에 못 들어갔어도 그리고 무기가 없어도 전력상으로도 많이 부족해도 이들은 자기의 소임과 임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한류 팬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이 해외 한류 팬이 총 1억 5천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한테 바로 그들이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처럼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을 알렸던 우리의 모습을 알렸던 헤이그트사도 저 또한 한류 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방탄소년단이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근데 100년 전에 외신 기자에 의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도 등장했죠. 자, 바로 그분들의 이름은 바로 이상솔, 이준, 이휘종, 우리 해그 특사죠. 자, 이 해그 특사도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전 세계에 자기의 잠재력과 가치와 끼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헤이트사도 BTS처럼 우리 역사 솔리스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터 들어왔습니다. 타임지 표지 모델로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활동했던 이상설, 이준, 이희종 독립운동가들 만들었고요. 또 방탄소년단이 바로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독립운동가 못지않게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자,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블랙핑크죠. 블랙핑크 또한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잡지사의 표지부터 등장했습니다. 동일하게 100년 전에 우리 의병들 그리고 맥킨지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의지를 알렸던 의병들. 그래서 1907년 외신 기자를 대상으로 했던 그 의병과 2020년 6월 롤링스톤즈의 모델이 되었던 블랙핑크.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헐리스타라고 해서 이렇게 오늘날 블랙핑크 자리에 의병들 넣었고요. 또 블랙핑크가 100년 전에 이 외신 기자로 활동했던 맥킨지와 인터뷰했던 이렇게 의병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헐리스타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모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역사 속의 한류스타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 의병과 해기 특사 또한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한류스타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 알고 싶은 여러분들만의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는 누구인가요?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의병과 해기 특사를 전 세계에 알고 싶었던 저처럼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스스로 전 세계에 알고 싶었던 우리 역사 속 한류스타를 꼭 발굴해서 홍보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습니다.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하회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벽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100년 전에 우리 의병도 해외 특사 또한 오늘날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팬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랑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한류스타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분도 전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했던 사람은요, 100년 전에 한국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BTS랑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한류 팬이 있는 것처럼 100년 전에 우리의 동료농가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한국의 상황을 전세에 알렸던 외국인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서도 외국인 분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우리의 의지와 우리 어떤 공감대는 한국을 초월해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넘어갔습니다. 자, 바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호머 할버트 박사님인데요. 이분은 그 1880년도에 한국의 교사로 처음에 왔습니다. 자,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영어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면 더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한국 역사 문화도 배우게 되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자 불구하고도 한국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 논문을 발표해서 세계에 알렸어요. 그리고 한국 알린 것뿐만 아니라 1905년은 미국에서 고종의 밀사로, 그리고 1907년에는 이상선, 이전, 이휘종과 함께 특사로 활동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했습니다. 특히 이분은 전 세계에 잘못된 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고칠 활동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난쟁이라고 비하했을 경우에는 한국은 난쟁이가 아니다, 열등하지 않다는 식으로 해서 항의했고요. 한국은 은둔의 나라라고 비하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항의해서 해외 곳곳에 잘못된 한국에 대해 정보를 소개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호머 할버트를 대한민국 홍보 대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을 그 시대, 가장 어려운 우리나라 시대 속에서도 전 세계에 발표했고, 또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부당한 우리나라의 어떤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분의 이력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와서 뉴욕 타임즈, 뉴욕 트리뷴의 전신이죠. 뉴욕 타임즈의 한국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했고요. 또 독립신문 창간을 돕고 영문판을 편집 원문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랑을 최초로 서양식 음계 홍보했고요. 미국 월간지에 한국의 찬란 역사 문화를 홍보했습니다. 훈민정, 거북선, 금속발자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본인이 조사해서 발굴해서 홍보했어요. 또 훈민정음 서문을 또 번역해서 홍보했고요. 이렇게 오늘날 지금 한국인들도 하기 힘들었던 부분을 100년 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외에 알렸던 분이 있으니까 전 이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 내용에 대해서 올바른 것뿐만 아니라 틀린 내용에 대해서도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학자가 한국을 비하했을 때 적극적으로 싸웠고요. 특히 여러분들 우리 해외 책에서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소개했을 때 이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잘 보시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조선에서 나왔단 말인데요. 조는 아침 조인데 선은 이 고요한 선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헐버트라는 박사님께서 발견하고 선이 고요한 아침이 아니라 바로 적극적으로 서방이 비치는 나라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침략하기 위해서 침략국을 대상으로 해서 수동적으로 고요하고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조선이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서방이 비치는 나라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홍보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올바른 편이죠. 그리고 해외 잡지에서 한국을 미개하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나라 찬란 역사 문화가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일사대경의 무임을 호소했고요. 그리고 중수서강지도 한국을 위해 싸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처럼 우리나라 역사 속에 한류 스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내용을 카드뉴스라든지 그리고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전 세계 외국인들, 특히 지금 한류 팬이 1억 5천만 명이 돼 있습니다. 1억 5천만 한류 팬들한테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속 숨겨진 한류 스타를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어떤 영상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뇌,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업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에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로웰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이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예요? 저는 호머 알버트 박사님이자 의병이자 해외 특사라고 그리고 10대 독립운동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음속에서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를 발굴해서 전 세계에 알려나갈 수 있는 디지털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한국을 세계에 알릴까요?
100년 전에 나라가 뺏겼을 때 그때 우리의 독립 의지를, 우리의 역사 문화를 홍보했던 것처럼 오늘날은 강복이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한국을 홍보해야 될까요? 자, 그 전에 21세기 오늘날 세계인들은 한국을 잘 알고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한반도의 위치를 표기하게 했습니다. 북한의 위치를 표기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북한의 위치를, 여기 보시면 북한의 위치가 아니라 여기 뭐 중국, 뭐 일본, 그리고 아세안,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에 표시한 내용을 보고 있겠죠? 여기 보시면 어떤 미국인은 일본에, 어떤 미국인은 중국에, 어떤 미국인은 인도네시아에 한반도 북한의 위치를 표기했습니다. 단지 37%만 북한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했어요. 자, 심지어 어떤 미국인은 인도에, 호주에 표기한 분도 있습니다. 자, 한국이 널리 홍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작년도에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우리나라 위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그린 한국의 어떤 위치예요. 진짜 한국에서 석사, 박사 공부하고 있는, 한국을 많이 알고 있는 외국인조차도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그리겠더니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한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방탄소년단 떠오르고 K-팝, 음식, 현대문화, LG 삼성 제품, IT, 드라마를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류 팬들이 소비하는 컨텐츠가 미용, 드라마, 패션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 우리 역사는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중문화 속에 있는 비춰진 모습만 한국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한테 우리 역사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애플이, 세계인들 많이 쓰는 애플 제품에서 백두산 천지를 이제 클릭해 보니까 천지가 원래는 50%는 북한, 50%는 중국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중국 영토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내용 항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플 인공지능에서 우리 한국을 소개하라 물어보니까 한국이 광복이 되었지만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 아래 조선으로 소개하고 있어서 역사가 업데이트 안 된 거잖아요. 또 이 내용을 적극적으로 항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박물관에서 이 한국을 소개한 지도예요. 한국을 중국의 영토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동해를 일본에 해놨습니다. 자, 21세기 한국이 중국 영토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이 내용이 프랑스에서 100만 명이 넘는 박물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방금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서 2021년도에 발견했고 시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에서 저한테 편지입니다. 수업 시간에 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 있어? 중국의 역사였잖아.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이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찾아보니까 정말 교과서에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잘못된 내용이 해외에 퍼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보는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차이나 중국은 한국사 대부분을 지배했다. 그리고 당나라 때, 중국의 당나라 때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중국의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0년도 일본이 합병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기 전에 그 전에는 중국의 힘이었다고, 한국의 시작 때부터 중국의 힘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 해외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100년 전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 퍼졌던 가짜 뉴스인데 21세기 100년 지난 지금도 시정이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시험 문제에 나온 내용이에요. 중국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옥스퍼드 교과서에요. 고대 한국이 다 중국 거래요. 고골백제 신라시가 다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세기 때 한국 이북이 다 중국 거라고 되어 있고 18세기 한국이 다 중국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훗나 이렇게 정보 사이트에, 태어난 정보 사이트죠. 한국 역사는 끊임없이 외세에 정복당하는 역사였다. 오랫동안 중국의 지배가 되었고 1910년도에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을 1910년도에 지배하기 전에 전부 다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이 내용이 버젓이 해외 교과서와 웹사이트와 정보기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호주의 유학 학생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는 무엇인가를 출제했고 동해라고 했더니 틀렸대요. 왜요? 교과서에 나온다고 이렇게 했다고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과서 볼까요?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 바다 이름을 동해라고 하지 않고 일본이라고 했는데 시험 문제에 일본을 해야 맡겨놨습니다. 이 내용은요. 일본이 1919년도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상에서 한국이 당시 일본 제국제 힘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를 전파할 수 없었을 때 일본이 한국을 대신해 가가지고 일본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유엔에서요. 바다 이름을 관련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이름을 같이 쓰는 게
공모사항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 일본에 부르니까 동해 일본에 같이 쓰는 게 유엔과 이 국제수로기구의 오늘날 결의사항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해외에서는 시정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해외 교과서에서 바다 이름을 기입하는 문제에 일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왜 잘못되어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한국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나라 역사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자, 저는 그렇게 이 이유를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서커스 단 코끼리 같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코끼리 중에 서커스 단에 있는 코끼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데 유독 힘을 못 써요. 그 이유 뭐냐면 코끼리 어렸을 때 조련사가 발에 발줄을 묶어서 말뚝에 부어놔요. 그래서 아무리 코끼리가 힘을 써도 어린 코끼리니까 힘을 못 써가지고 그걸 포기하게 돼요. 즉 조련사는 코끼리가 힘이 없었을 때 다리에 밧줄을 묶어서 아무리 본인이 시도해도 힘이 없어서 쓰러지게 만들도록 유도를 해요. 즉 실패의 기억을 심어놔요. 근데 이 코끼리가 이제 성인이 됐으면 이제 조련사 10명을 걷더니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어린 시절에 조련사에 의해서 실패했던 기억, 각인이 되어서 시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분고분 말을 듣게 되죠. 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했을 때 전 세계에 알렸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토를 뺏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빼앗았어요. 한국은 첼나하지 않고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하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왜곡해서 그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홍보했어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한 거는 한국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인 거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렸어요. 이 내용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즉 한 번의 장정기 식민지 역사가 이렇게 전 세계에 한국 역사를 잘못 소개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도. 그래서 오늘날 방크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라고 하지 말고 바로 대일항쟁기라고 말하는 것을 홍보하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강제 점령한 것은 일본의 입장이고 그 당시에 우리는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항거하고 이 독립운동했던 역사를 알려나가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역사 문화 또한 전 세계 홍보하는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교과서에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홍보했던 내용이 지금까지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해외 교과서에서 우리 역사가 소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히 침략과 지배받은 것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속국과 식민 역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100년 전에 의병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100년 전에 의병이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가짜뉴스를 타파하고 올바른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21세기 의병이 되어서 전 세계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그런 의병들과 함께했던 외국인들처럼 여기 함께한 외국인들 또한 전 세계에 우리의 목소리를 알려서 다시는 이렇게 21세기에 힘에 의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지배하는 역사를 뺏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계인들한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외 특사처럼 여기 보시면 유한순 열사가 바로 10대 독립운동가였지만 21세기에도 뉴욕 타임즈에 소개가 되었거든요. 한국의 독립을 위해 소소했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21세기에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뉴욕 타임즈 소개가 됐어요. 우리 활동은 한국인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하셨던 얘기죠. 총칼이 아니라 여기 문화로 지켰던 전현필 독립운동가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이 한국 역사 문화가 이제 미개하다고 이제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재산을 다 걸어서 바로 한국의 찬란한 역사 문화를 수집하고 지키는데 헌신했죠. 총칼이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알리는데 보존하는데 활동했던 분이라서 이분이 문화 독립운동가로 바로 우리 사회 선배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 불 유관순 열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윤봉길 의사 그리고 안중근 의사, 안창호 의사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시죠. 이렇게 바로 100년 전에 우리 역사 영토를 지켰던 독립운동가 분들이 21세기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00년 전에 우리처럼 당신들도 한국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21세기 독립운동가로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속 주인공 아시죠 여러분? 바로 이 사진 속 주인공에 의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자에 찍히지 않는 바로 100년 전 독립운동가로 찍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옥스퍼드에 잘못된 내용이 올라가기 전에 한복이 중국의 역사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중국이 홍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복이 중국의 한푸가 아니라는 부분을
그냥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크 회원들은 먼저 해외 출판사에 건의해서 등재하고 있어요. 즉 100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이 오늘날의 방크 회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남이 잘못된 홍보하기 전에 먼저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옥스퍼드의 함버그를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등재하는 활동을 시작했고, 이 내용을 바로 여러분 선배죠. 디지털 홍보대사인 성지우 씨하고 방크 연구가 신지원님께서 해내서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함버기 콜리스라는 해외 유명 화전에 먼저 등재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먼저 홍보하기 전에 우리 한국이 먼저 홍보해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등학생 학생이 해외 브리테니커 백화전에 우리 천안 역사 문화를 올바르게 고치는 활동을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학생 학생이 이렇게 해외 웹사이트에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인 직지를 바르게 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5,000명과 발행하는 교과서에 우리 찬란한 문화유산 직지를 고치는데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김치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렇게 김치 내용이 중국의 김치가 아니라 한국 김치라고 건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도 중국 설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인들이 함께 쓰는 설이니까 구성이라고 고치는 활동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과서에서 웹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을 이렇게 했고, 또 고등학생 학생이 해외 언론사 사이트에 일본어가 된 부분을 동해라고 건의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유학생이 울릉도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도 건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길 가이드하는 부분도 침략의 어떤 상징이 대학교의 부서시 등장한 내용을 건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학생이 1000만 명이 보고 있는 해외 사이트에서 틀린 내용을 건의해서 이렇게 강원일보 1면에 등장했습니다. 또 우결기가 방치되어 있던 해외 포털 사이트 건의해서 이 내용을 판매 중단시켰고요. 그리고 강복이 되었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우리 한국의 유명한 송기정 혼수죠. 이분이 일본식 이름으로 키테이 소리가 되어 있던 부분을 1년 동안 건의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활동 내용은 100년 전에 우병주가 함께했던 맥킨지처럼 오늘날 방크 활동도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랑스인이 전 세계 교과서나 웹사이트에 잘못된 내용을 고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명칭 문제는 그냥 이름 문제가 아니라 100년 전에 일본에 의해서 빼앗겼던 이 이름을 회복하는 문제라서 한국인들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건의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벨기 청년이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가 일본에 의해서 전 세계 홍보 내용만 홍보되어 있고, 즉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만 홍보되어 있고 우리가 저항했던 대일 항쟁기 역사가 홍보되지 않고 있어서 바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이야기를 바로 유럽에 알리기 위해서 네덜란드어로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해서 홍보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한류 팬들과 함께 외국인들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최초로 12개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즉 일제강점기 때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 역사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전 세계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고 자유의 평화를 세웠던 모습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독립선언서를 최초로 번역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청년이 과거 폴란드 나치의 고통받았던 역사처럼 동일하게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을 이제 이해를 해서 우리 함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 문화를 세계 홍보하는 일에 방크 회원으로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잘못된 거 고치는 뿐만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담은 외국어로 만든 사이트를 홍보해서 그 사이트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 청년들이 우리와 함께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미국 청년인데요. 직접 미국의 초중고교 교과서에 한국이 잘못 나와 있으니까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트를 만들어서 미국의 학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네시아 청년은요, 인도네시아에 잘못된 내용이 있었을 때 방치하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올바르게 소개할 수 있는 21세기 헐버트 화사처럼 홍보하고 있고요. 또 이 친구는 미국 청년인데요. 미국에 한국의 독립운동가가 소개되지 않고 있어서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홍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운동가들 영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국의 어떤 청년들의 마음가짐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미국처럼 전 세계 홍보하고 하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해 잘못된 걸 올바로 고치고 올바른 걸 알리면서 한국의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책을 단행본을 초만 허버트가 전 세계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100가지 홍보부를 150만 부를 만들어서 전 세계 초중고교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디지털 문화회사 홍보대사로서 아마 택배로 도착할 거거든요. 이걸 받으시면 여러분들 또한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을 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활동으로 이렇게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중국 관련 내용을 고치고 일본 관련 내용을 바꿨다고 답변이 왔어요. 이 내용이 바로 해외에서 5천만 원 발행하는 유명한 교과서였어요. 이 내용을 바로
고3 방크 회원이 한 거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출판사에서 잘못되어 있다고 한탄하지 말고 올바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또한 같이 함께하길 바라요. 여기 보시면 해외 출판사에서 방크 활동으로 전 세계에 있는 일본의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일본의 표기가 부당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동해를 함께하기로 넣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의 전쟁은 한국 사람들의 애국심이라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이에요. 여기 보시면 한국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식민 역사라는 내용을 방크 회원들이 6개월 동안 건의해서 이렇게 바뀐 내용이에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식민 역사가 아니라 코리아 is a beautiful land in the far east that has a long and rich history.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쪽 끝에 있는 나라라고. 이렇게 클론이 식민지 역사를 beautiful, long, rich, 아름답고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라고 바꿨습니다. 제가 이 내용 바꾸는데 6개월을 투자했거든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힘으로 의지로 이렇게 한국의 역사 잘못된 부분을 바꾸고 건의하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 활동을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100년 전 의병과 100년 전 해그 특사와 100년 전 호모 알버트를 뜻을 이어가는 21세기 문화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홍보 대사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 숨겨진 한류 스타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인제강점기, 대항쟁기 우리 역사 속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한류 스타를 발굴하고 그 내용을 전 세계에 알려서 바로 우리가 21세기 80억 세계인들한테 우리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100년 전 독립운동가의 꿈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한 달 후에 모두가 다 이 미션을 통과를 해서 대한민국 문화 대사가 되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